자, 제갈량이 이제 기산으로 가게 됩니다. 유선한테 이제 출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북벌을 떠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북벌, 228년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228년이면 이미 조비가 죽은 뒤였어요. 지금은 조비의 후예인 조예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배후에는 사마이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조비만큼 그렇게 사마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28년에 기산으로 갑니다. 제 1차죠, 이게. 1차고, 1차에서 일단은 실패를 해요. 근데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잘못 써서인데요. 먼저 조운, 그죠? 조자령, 조운과 등지를 시켜서 적군을 미혹해서 따라오게 하고 상대 쪽에서는 누가 오냐면은 짱허라는 장합이 옵니다. 그리고 제갈량과 싸우게 합니다. 근데 마속은 일단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갈량이 가기 전에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은 가서 찌에딩이라는 가정이라는 곳으로 가서 우루커라는 고기에 있어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어떻게 보기에는 산 밑이란 말이에요. 산 아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 아래에다가 여기에 꼭 진을 지고 절대 산 위로 올라가지 말고 여기에다 반드시 진을 지어가지고 이 길을 통과를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게 제갈량의 명이었던 거. 마속이라는 사람과 왕평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갔어요. 근데 왕평이 뭐라 그래요? 아, 그냥 승상이 우리를 여기에다가 진을 치려고 했으니까 여기다 진을 치는 게 맞다. 근데 네가 뭘 아냐? 난 여태까지 병설을 엄청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알아. 그러면서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산 중턱에 또 올라간 거예요. 왕평이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보내줬는데 제갈량이 딱 보더니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분명히 나는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마속 진짜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화내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신상구경이죠. 그러기 때문에 1차를 망친 거예요. 마속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갈량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빈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제갈량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군사들이 없으니까. 근데 사마이라는 사람이 제갈량을 여태까지 봐온 거에 이거 하면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제 전쟁을 할 때 조심조심해야 되고 확률이 높은 확률로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 않아요. 제갈량이라는 이 사람은 모험을 하지 않으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로 마당을 쓸게끔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여유롭게 이제 가야금을 치는 거죠. 이렇게 가야금을 치는데 사마이가 딱 와서 봤을 때, 사람이 매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마이도 그렇고 제갈량도 그렇고 이렇게 그 소리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한 사람들이 가야금 친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불안한 기색이 있겠죠. 그리고 진짜 완전 평온한 그 상태에서 가야금을 친다면 정말 평온한 그런 소리가 들리겠죠. 정말 제갈량은 침착하게 그거를 친 거예요. 탁 쳐가지고 그때 10만 대군을 끌고 사마이가 옵니다. 성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사마이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매복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짜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돼 보이는 정보를 그런 건데 옛날 버전이에요. 제가 요즘 거를 편집하려다가 요즘 건 좀 이렇게 디테일하면 좀 이렇게 웃기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좀 웃기긴 해요. 요거 한번 보세요. 大开无界兵将，城中必有埋伏。 들리죠? 마이프. 再者诸葛亮亲征诱砍杀机，我兵若进城，必中其心。 이때 快撤！撤！快撤！ 근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 사건이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사마이가 제갈량을 여기서 죽였잖아요. 충분히 본인도 10만 대군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들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 그 병사들이. 그래서 정말 쳐들어갔다면 쳐들어갈 수도 있어요. 힘으로.
하지만 사마이가 안 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여기에서 이제 종명을 받는 이유도 사실은 제갈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위나라에서. 근데 만약에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본인의 그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갈량이 없으니까 본인도 이제는 필요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령 내가 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치는 거죠. 사마이가. 그래서 제갈량은 우리가 여기 사람 있다 오지 마라 웬만해서는 이렇게 뛰는 놈이라면은 사마이는 그 위에 나는 놈이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게 1차예요. 제갈량이 또 이제 마속이 좋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아까도 위연도 그렇고 뭐 조자룡도 그렇고 어디에 다 이렇게 어떻게 막으라는 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 자기가 할 일들은 정확하게 다 해왔어요. 오직 마속 빼고 마속만 실패를 한 거잖아요. 당신은 분명히 군령장을 썼기 때문에 못할 땐 자기가 죽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민심을 위해서 원칙대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여태까지 옛날부터 선조 그 유비리 때부터도 이미 썼던 사람인데 웬만해서 안 죽이는 게 좋다. 막 이러한 얘기들을 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갈량이 拖出去，无事行刑。 자, 뭐 하기로 했어요? 그냥 죽이기로 했어요. 이게 여기가 지금 묶여 있는 게 마속인데 어쩔 수 없이 민심이 있잖아요. 만약에 법을 만들어 놨는데 뭐 이 사람은 친해서 혹은 이 사람은 급이 있어서 혹은 이 사람은 공이 많아서 뭐 등등등 이유로 용서를 해준다면은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제갈량이 엄청 아끼는 제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어가 맞아요. 회레이 斩马수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을 죽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诸葛亮 회레이 斩马수 요 자막으로 诸葛亮 회레이 斩马수 요거예요. 뭐 음참마속 이거는 없습니다. 그런 단어는. 去，无事行刑。丞相，谢丞相。丞相培育大恩，马谡只有来生再报偿了。 네, 이렇게 해서 회레이 斩马수 마속을 이렇게 해서 죽이게 됩니다.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중으로 그냥 모시고 다들 이제 모두 다 이제 모시고 한중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정사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마속을 죽이는 것으로 사죄를 했다. 마속을 죽이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서 유선한테 황제한테 뭘 바라냐 나는 사람을 잘못 썼고 나한테도 죄가 있다. 이번 1차적으로 내가 성공을 못한 것은 나한테도 죄가 있기 때문에 내 그 급수를 3급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3급을 내려주면은 나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다들 말리지만 이렇게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승상의 일을 하게끔 하면서 그냥 이름만 우장군으로 이렇게 칭했습니다. 3급이 내려갔죠. 이게 봄이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 그해 겨울에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근데 또 식량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군사들이 어느 정도 가고 나면은 식량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식량 문제로 지금 엄청 힘든데 그때 이제 어쩔 수 없다. 다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던 중에 왕상이라는 사람이 또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왕이 왔는데 또 싸우려고. 그래서 왕상이라는 사람이 진공을 해오자 이때 또 어쩔 수 없이 위원인가 돌아가면서 싸우다가 위원인가한테 왕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죽였고요. 그리고 한중으로 그냥 일단 돌아옵니다. 일단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3차는 229년
그러니까 229년 제갈량이 우두랑 은평 두 군을 공략을 하게 돼요. 뭐 물론 싸우다가 죽은 건 아닌데 병들어서 죽게 돼요, 조자룡이. 그래가지고 공을 세우긴 했지만 막 공을 엄청 세우긴 했지만 늙어서 죽은 거죠. 오호장군 중에 늙어서 죽은 거는 조자룡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늙어서 죽은 거. 유선이 제갈량한테 조서를 뭘 내리냐면은 가정에서의 찌팅 거기에서의 실패는 마속의 죄고 당신한테 큰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작년에는 왕상을 죽였고 이번에는 곽해를 도망시키고 아직 뭐 북벌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당신의 직위를 복귀시키겠다라고 해서 원래 상급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장군이 있잖아요. 우장군을 다시 회복시켜서 승상으로 또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승상으로도 됐는데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도 유선이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너무 찔찔한 건 아니네?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찔찔한 건 아닌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나? 그건 나오지 않았고 요 내용을 그 제갈량한테 전달했다라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차 정벌이 시작되죠. 4차 230년 사마이가 이제 서쪽에서 공략을 하고 장압이 자오도에서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조진이 야녹에서 한중을 또 이제 치러 오는 거죠. 한중을. 하지만 제갈량이 준비를 하고 있죠. 싸움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위원이랑 또 싸워서 곽회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5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5차 231년 그러니까 228년부터 지금 계속 복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1년에 제갈량이 뭔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식량이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갈량이 있는 곳에서는 좀 보기에는 이게 협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림 여러 개 중에 제가 그래도 여기 좀 낫다 싶어서 일단 뽑았는데 뭐 모고유마가 여러 개 그 모양이에요. 일단은 모고유마를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제 길이 협소하고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천재죠. 제갈량이 나무로 만든 소 같고 말 같기도 하고 무뇨뇨 마니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이제 군량을 싣고 나르고 하는 겁니다. 제갈량이 지금 있는 곳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그 꼬불꼬불한 산길 요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좀 복벌을 하기가. 제갈량이 내가 진짜 형주만 있었어도 진짜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자 이거는 드라마나 정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리엄이라는 사람 그때 기억나죠? 리엄 유비가 죽으면서 첫 번째 선생님을 제갈량한테 맡겼고 두 번째 선생님으로 리엄이라는 사람을 맡겼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랬었는데 리엄이라는 사람이 일단 이름을 고쳐서 리평이라고 해요. 리핑. 그래서 리평으로 얘기를 할게요. 리평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제갈량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오라고 해요. 그냥 오라. 이제 왜 그거를 복벌을 하냐. 그냥 오라 이렇게 해요. 근데 뜻밖의 제갈량이 근데 또 그 말 듣고 왔어요. 왔는데 자기는 올 줄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리평은. 그래가지고 또 정작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왜 그냥 퇴병하냐고 식량도 충족하고 이 상황에 그냥 싸워야 되지 않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선 앞에 가서는 언제 그런 말 꺼내냐듯이 그리고 유선한테 가서는 자기 생각인 것처럼 우리 잠깐 퇴병하는 것처럼 하다가 적군이 따라오면 그때 치려고 그런다. 또 유선한테는 자기 생각으로 온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자기 말을 들은 것처럼 이간질을 엄청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갈량이 보기엔 이게 너무 얄미운 거예요. 리평이 자기한테 또 오라고 그러고 정작 오니까 왜 왔냐고 그러고 유선한테 또 다른 말하고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그 증거들 편지들 이런 걸 다 꺼내 보이면서
당신이 왜 이랬냐. 그래서 비평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했더니 리평이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지 말지, 제갈량을 어떻게 이긴다고 본인이.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그런 게 있대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북벌을 하게 될 때 잠깐 한중에 군사들을 정비하면서 있으라고 할 때도 이 사람은 그냥 말을 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딴 마음 품을까봐 아들한테 직분을 줘서 이거를 잘 관리하게끔 많이 인도를 해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이제 나쁘다 어쩌다 하면서 계속 이게 불평불만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이익이 있으면 또 챙겼고. 그래서 제갈량이 이거를 아니까 너무 이 사람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관직을 아예 다 파면해 버렸어요. 리평한테 관직을 해서 리평이 순식간에 평민이 돼버린 거죠. 미리 말하지만 나중에 제갈량이 죽고 나서 리평이 이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제갈량이 죽었다고 해서 이 소리에 본인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죽게 된대요. 화나서 죽었대요. 근데 왜 제갈량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화나서 죽을까? 도저히 본인도 놀라서 제갈량이 죽기 전에 이 사람 항상 생각했죠. 내가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 혹시 자기를 써줄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기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제갈량이 확 죽어버리니까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갈량이 자기를 안 써주는 한은 어떤 누구라도 관직 중에 자기를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병으로 돼서 확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리평이. 이렇게 해서 정사에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갈량이 다시 떠나게 돼요. 탁 떠나는 모습이 이제 늙었잖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 피부 탱탱한 그 사람이 아니고 늙었단 말이에요. 유선도 탁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뭐라고 하냐면 진짜 이번에 이렇게 가시면은 다시는 볼 기회가 없겠네요. 이러면서 그게 되게 짠하더라고요. 제갈량이 진짜 본인을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이 황실을 위해서 이 유비의 못다 이룬 그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 늘 힘써 오는 거잖아요. 보세요. 陛下，为何如此伤心？相父已经老了。已经老了 들리시죠? 已经老了 相父已经老了 이미 늙었어. 已经老了，真怕 앞으로 더 再 이상 见 못 볼 吧。 것 같아. 좀 이럴 때 보면은 너무 찔찔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참 232년에는 전쟁을 잠깐 쉬면서 모구유마를 조금 더 이제 많이 대량 생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6차 정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5차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5차까지 했다가 다시 왔다가 가니까 뭐 이제 똑같이 5차고 근데 간 거는 한 번 더 갔고 이렇게 해서 5차 이번에 정말 6차가 마지막 차수죠. 그래서 6차로 이제 정말 이번에는 북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는 10만 대군을 데리고 5월부터 계속 제갈량이 싸움을 걸었는데 사마이가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싸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성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제갈량이 막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이거를 해서 먹자 이래가지고 병사들 중에 일부를 농사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해서 거기서 채취를 해서 먹으려고 이제 장기적으로 타산을 잡은 거죠. 그래서 농사 짓게 해서 밭을 갈고 농산물을 재배하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죠. 이제 뭐 친범도 당분간 전쟁이 없었으니까 친범도 안 하고 또 이제 안락하고 근데 어쨌거나 사마이가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갈량이 직접 나서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여기 있다 막 이러면서 나 죽이러 와라 막 이러면서 근데 또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갈량이 사마이한테 어떤 수치를 줬냐면은 수치를 줬어요. 사마이한테 선물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다 하면서 선물을 보냈는데 여자 옷을 선물 보냅니다. 여자 옷.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 진짜 만약에 네가 싸움하러 안 나오면은 정말 부인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사마이한테 여자 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또 거기서 입어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까지도 이 사람은 사마이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겠죠 아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옷까지 입어봐요. 그러다가 정말 계속 유인을 하고 하다가 어디까지 보내냐면은 이 사마이를 샹팡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는 사건이기는 한데 너무 안 나와서 양식 창고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일부러 양식 창고를 비워두는 소문을 내서 그래서 사마이가 얼싸좋다 해가지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어디로 가냐 샹팡구라는 곳으로 가요. 샹팡구 거기에 이제 식량 창고 그렇게 해서 탁 들어가니까 일단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서 딱 들어가니까 그때 제갈량이 뭐를 하냐면은 제갈량이 지켜보고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은 진짜 어떤 격이냐면은 쥐가 찝히는 곳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죠. 사마이가 여기 식량 창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이는 엄청 좋아하는 거죠. 와 여기 식량이 있다. 우리 빨리 이거 나르고 가져가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화공을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화공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불이 사마이 쪽으로 이렇게 다 에워싸게 되겠죠. 사마이 쪽으로 불이 에워싸면서 이제 잘됐다 사마이야 너 죽어라 라고 계속 주문을 건 거죠. 어차피 못 나가요. 이게 다 불이어가지고 그때 또 이제 한 장군을 시켜서 입구를 막게끔 했어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샹팡구라 이 곳에 갇혀 있고 여기 이제 화공을 하면 얘네들은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이도 나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때 이제 하늘이 조금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丞相，我看见司马懿了。丞相，你快看，快看呐，丞相，司马懿正在火海中奔逃呢。贤弟呀，臣司马懿这就来与你相会了。父亲，大都督，大都督，大都督，大都督！下雨了，下雨了，下雨了，下雨了！父亲，下雨了！弟兄们，下雨了！下雨了！ 화공 중에 비가 온다는 거는 정말 하늘이 멸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상 밖의 비가 오니까. 그래서 사마이는 이렇게 돼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점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부터는 싸우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사마이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정말 역사에 있었던 사실일까요? 정답은 역사에 이런 사실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삼국 연의에서 허구로 만들어낸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100일간의 전쟁을 합니다. 사마이랑 8월에 아까 얘기했죠. 웨이빈이라는 곳에서 제갈량이 그냥 군중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군중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왔죠. 이거를 사마이는 조금 예상을 했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니까 좀 위태위태한 게 좀 귀인이 죽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능력자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를 봐요. 보세요. 这种人千年难遇呀。
이런 사람은 活着可恨， 사마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을 정말 천년에 한 번 보기 힘든 사람이다. 活着可惜死啊，活着可恨死了可惜. 살아있는 것 자체는 되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은데 또 이 사람이 죽는 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싫고 이 사람이 죽으라고 하면은 좀 아까운 사람이고. 活着可恨死了可惜活着可恨死了可惜可惜呀。 요때 이날 밤에 본 거예요. 아, 귀인이 한 명 죽겠다. 죽기 전에 어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본인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이런 법술까지 해요. 촛불을 켜놓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며칠 동안 요 촛불이 뭐라 그러지? 7일 동안 촛불이 안 꺼지면은 하나라도 꺼지지 않는다면 수명을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착오든 이게 촛불이 꺼지면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원래대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거를 하고 있는데 딱 위헌이 딱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드라마 보면 위헌이 일부러 닥친 것처럼 막 제갈량이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전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좀 살짝 삼국연의를 보면서. 근데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쨌든 이런 사건 자체도 없어요.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던 그 자체도 없었고, 원래 그냥 뭐, 아, 나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죽어야겠네, 뭐 곧 죽겠네, 뭐 이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요거는 위헌을 조금 삼국연의의 저자가 위헌을 살짝 싫어하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몰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유언은 죽은 뒤에 관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묘를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사치 부리지 말고, 그리고 평소처럼 그냥 옷을 입으라. 이제 뭐 사복을 입거나 뭐 그러지 말고 굳이 라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전쟁 중에 사마이한테 본인이 죽었다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문을 일단은 안 내고 나중에 소문을 내는 거죠.